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상장 종목인 TNL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NL은 11월 20일 금요일 날 신규 상장을 하고요. 같은 날에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종목이 같이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두 가지 종목 다 청약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적절하게 잘 양쪽 종목 다 매수 잔량 잘 체크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NL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창상치료제, 우리 스뷴 이게 이제 가장 주력인 스뷴 드레싱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골절 났을 때 기부스 소재로 이용되는 친환경 기부스 소재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업종을 어떻게 업종이 발전되어 왔는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처음에는 다양한 업종 쪽에 소재를 공급하는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이때는 얘기하기를 업종이 따지자면 그냥 화학 쪽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 골절 치료용 고정제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의료용 소재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는 업체가 되었고요. 또 이 소재를 이용해서 상처 치료제, 수분 드레싱제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러블 케어 패치라고 해가지고 뭐 여드름이나 상처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현재 스마트 패치, 뭐 소재 기술 및 IT 기술, 센서 기술들이 복합된 스마트 패치라고 해서 사람 몸에 붙이고 있으면 뭐 체온이나 심박, 기타 등등을 체크하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 스마트 패치를 이용해 가지고 헬스케어, 지금은 의료용품이잖아요. 헬스케어 업종으로 또 추가를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혈제, 마이크로 니들은 우리가 뭐 아프거나 할 때 혹은 어떤 병이 있을 때 약물을 주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사기를 몸에 찔러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살짝 의외 보면 찔러 넣는 거는 똑같은데 작은 바늘을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붙여서 일정하게 약물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패치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의료용품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뭐 임상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보다 낮은 단계 임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부터 만들어서 매출을 발생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모 정보를 한번 얘기 드리자면 공모가 밴드는 34,000원에서 38,000원이고요. 그 중에서 중간이 36,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모집되는 공모 금액은 288억이고요. 이게 정말 예상외로 굉장히 좋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109대 1인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전에 영상으로 만들 때 와 진짜 역대급으로 애매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지만 좀 애매하다 청약하기. 그래서 청약을 못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개인 경쟁률이 올라가는 걸 보고 결국 1000대 1이 넘어가는 걸 보고 청약을 했습니다.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뭐 600대 1인가 700대 1을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청약하실 거냐고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꺼내가지고 봤는데 이게 경쟁률이 올라가는 속도도 장난이 아니고 이 정도면은 손해는 안 주겠다 싶어가지고 공모가 이상의 무조건 익절할 수 있는 자리 한 번은 주겠다 싶어서 청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 공모가가 3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비교했던 기업이 코스닥의 휴메딕스와 런던 증권거래소의 뭐 스미스 앤 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회사도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아무튼 유사 업종을 해서 요 두 개 업체의 PER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휴메딕스는 24,
그리고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42. 요 둘의 평균을 내서 33.23으로 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은 런던 증권 거래소에 있는 업체랑 섞이면서 조금은 고평가가 되는 PER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PER에 할인율 한 40% 정도를 적용해 가지고 이 공모가 밴드가 정해졌고 최종적으로 36,000원에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경쟁률이 뭐 뒤에서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339대 1로 나왔는 게 조금 고평가가 됐다라고 기관들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들은 이상하게도 미친 듯이 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1109대 1이 되면서 증거금 50, 증거금률 50%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을 그냥 해보니까 약 3조 2천억에 가까운 돈이 증거금으로 몰렸겠더라고요. 물론 우대 등급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래도 3조 언저리까지는 몰렸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민하다 청약을 했고요.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얘가 진짜 애매해요. 보면은 주주 구성도 보시면은 대주주 구성 비율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보호 예수 기간도 나름 준수하거든요. 근데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36,000원에 현재 주식수를 다 곱해보면은 약 1463억이 시총이 되는데 이 정도면 또 시총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IPO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치고는 그래도 준수한 정도의 시총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될 게 기타 주주인데 이 기타 주주 요 22.11%의 물량이 전현직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그리고 퇴사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매물들을 또 양도했는 물량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양도하고 이 직원들이 받았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나름 준수한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 약간 갭을 띄운다고 하면은 충분히 익절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기타 주주 물량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청약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였죠. 그리고 그 보호 예수 물량,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미확약 물량이 93% 사실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162만 주 정도가 되고 약 39.8% 결국 뭐 40%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을 공모가 기준으로 이 주식수를 공모가로 곱했을 때 약 584억 정도가 상장일 날 공모가 기준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도 금액이 나온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돼야지 이게 유통되는 물량이 한 바퀴 순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거를 확 끌어올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상장했던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하면은 저것도 금액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은 2017년도, 18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19년도, 20년도 이게 한 100만 원이니까 360억 정도 되겠죠, 매출이. 그래서 뭐 또 요때랑 요때가 조금 비슷하다. 요때는 진짜 비슷하고 그래도 한 10% 정도 매출 상승은 있겠네요. 영업이익도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거기에 비례해서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19년도에서 20년도는 10% 가니까 뭐 나름 준수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016년하고도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그 뭐지 기업 설명회 자료에 보면은 있는데 그렇게 막 크게 성장하는 듯한 느낌은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기부스라든지 수분 그 드레싱제, 수분 드레싱제랑 그리고
피부 트러블 케어 패치, 그거를 전부 다 봤을 때 추가로 아직까지는 큰 성장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꾸준하게 이익은 실현하고 있으나 그걸로만으로는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스마트 패치나 지열제, 마이크로 니들, 그 미래 먹거리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냐가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건데,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업 설명회 자료에는 성장이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출발 단계라는 거죠.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얘들이 의약용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임상 같은 것들을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임상을 하지 않는 2등급, 3등급, 4등급 제품들을 먼저 생산해서 판매를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TNL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더 앞서 나가는 기업들도 솔직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나마 부채 비율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 여기서 굳이 한 가지를 집어드리자면은 현재 매출에서 또 매출이 크게 하락할 거는 같지 않아요. 이 기업이. 그리고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또 크게 손해는 또 안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으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보고 나는 한번 믿고 가보겠어 하시면은 그냥 어느 정도 돈 넣어 놓고 묵혀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싶고요.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한 PER이 한 16.69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재로는 요것보다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공모가가 높지도 않지만 PR이 높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는 그 미래 사업이 가치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은 현재 정도는 유지가 되겠죠. 그래도 장외 거래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공모금액 확정 전, 공모금액 확정 전이고요. 그때는 판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4만원, 4만 3천원에 샀다는 사람은 있었고요. 공모가 3만 6천원으로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판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는 한 만원 정도 훨씬 넘는 금액에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산다는 사람들은 4만 3천원 여전히 나오고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장외 거래가가 한 4만 3천원 정도까지 우리가 맞춰서 올라간다고 치면은 약 시총이 1748억이 되고 지금 단기 순이익이 보시면은 2017년도 48억 그렇게 많진 않아요. 2018년도 47억 그리고 2019년도에 73억 그리고 2020년도 1분기가 39억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78억이고 시총을 나눴을 때 PR이 장외 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41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75 정도가 됩니다. 지금 휴메딕스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휴메딕스가 24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요 정도 가격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메딕스 재무정보하고는 제가 따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거랑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기관 경쟁률은 338.91대 1, 339대 1이고요. 스마트 패치 등으로 TNL이 헬스케어 분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사업 비전이 명확하지 않고 기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가격이라든지 주식 가격이라든지 이 회사가 올리고 있는 매출을 그냥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현재 가격이 그냥 적정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많이 참여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기관에서는 그냥 미래 사업도 역시나 기관도 애매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매출이 추가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 기관에서 이것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을 그냥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개인 경쟁률 및 공모가 시총은 양호하나 공모가가 1,400억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양호하나 다른 조건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비록 개인 경쟁률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과하게 높아져서 손해는 안 줄 것 같아서 청약하기는 했으나 원래 기존에 제가 내렸던 판단은 청약을 보류할 정도로 일반적인 정보는 좋지는 않았다. 나쁘지도 않았지만 일단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애매한 거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주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요 개인 경쟁률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조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장 초반에는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수익 자리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익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가치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익절 후에 추가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공모가 이하로 뭐 예를 들어 지금 36,000원이잖아요. 36,000원 기준으로 아까 전에 그냥 2020년도 한 78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기록한다고 가정했을 때 PR이 18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이상이 됐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하로 갔을 때는 얘가 한 번 정도는 이 가격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하로 갈 것 같지는 않으나 공모가 이하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한번 저점 매수를 분할로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상장일날 매수 잔량 체크 꼭 하시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1621 162만 1103주입니다. 전체 물량의 약 40% 정도가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따상 갈락하면은 1500만 주 정도는 돼야지 따상을 가고 그 따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정도가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시 한 55분까지 한 잘 쌓이면은 800만 주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점점 내려오다가 한 8시에서 8시 55분까지 한 요 정도 찍다가 조금씩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57분, 58분이 될 때 얘가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결국 9시 전에는 저 밑에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시초가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윗단에서 공모가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시초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의견들은 100% 그냥 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할 때부터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분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기대 안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0월 달부터 계속 예상이 많이 틀리고 있죠. 의외로 이런 애가 따상 가주면 저는 진짜 쇼킹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냥 예측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혹시나 좋은 기대를 갖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